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점을 디자인하라.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박용우 지음 샘앤파커스 출판사입니다.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느껴지지 않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그 차이가 바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제 그 도구의 해답은 관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2장 관점은 관성 밖의 것을 보는 힘이다. 3장 관점을 바꾸면 산타클로스가 보인다. 4장 나를 상품을 기업을 판다는 것. 5장 인생을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법에서 이번 시간은 1장, 2장, 3장을 하고 4장과 5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1부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 내 직업은 관점 디자이너.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만든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외모가 달라지듯이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 디자이너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홍보 마케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고객의 관점을 바꾸어 서비스나 제품을 달리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 관점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불릴 때 행복할까요? 누군가 직업이나 신분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신을 only one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름 앞에 수식어를 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의사인지, 어떤 변호사인지, 남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엇을 추구하는 의사인지, 어떻게 일하는 변호사인지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직업이 만들어지고 자신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최고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온리원은 자신이 택한 방향으로 혼자 달리기 때문에 누구나 게임 참가자는 모두가 1등입니다. 스스로 관점 디자이너가 돼야 하는데 이 책에서 온리원 게임의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게임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2. 당연함을 의심하면 미래가 보인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연한 것에 의심 품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내가 한 발 앞서가서 볼까? 바꿔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당연함을 부정하는 것에서 미래는 시작됩니다. 3.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건 어떤 거냐면 실험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색깔 티로 입고 돌아가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순간 고릴라가 나왔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을 가지고 던지면서 몇 명의 패스를 해서 전달을 했냐를 생각하느라고 고릴라가 나와서 들어간지를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나 깨닫지 못하고 스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니면 자기 일에 갇혀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눈이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데요. 따라서 보지 못한 것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4. 본질마저도 불변하는 가치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의 의미를 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본질이 끊임없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회에서
전통이나 관습, 성별, 연령대, 교육 환경 등에 따라서 그 당연함이 각각 다르게 형성되는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결국 고정관념입니다. 옳다고 여기는 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열어두는 것만으로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다른 질문이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좋은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명심할 것은 올바른 질문이 제대로 된 답을 얻도록 만든다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전제가 질문을 바꿉니다. 어떤 전제를 하느냐에 따라 질문은 바뀌는데요. 맞다는 것부터 의심하라고 하네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돌멩이. 카카오톡이 무료라는 것을 공짜라는 개념이 아닌 고맙게도 카카오톡이 내 돈을 아껴주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홍보, 광고, 마케팅도 결국 관점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BMW의 휠이 왜 까매질까요? BMW를 타다 보면 바퀴 휠이 다른 차에 비해서 빨리 까맣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판매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라이닝이 갈려서 분진이 생기는데 그 가루가 공기 중으로 날리는 것을 이 휠이 잡아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분진이 공기 중에 섞이면 환경오염이 되지요. 라고 말했다네요. 어떠세요?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 판매원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아 명차가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명품인데요. 내가 얼마를 지불하든 지불한 값보다 물건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큰 것.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의문도 갖지 않을 사소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제품. 다른 물건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물건 말입니다. 사람도 바로 명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마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과 다른 관점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체될 수 없는 명품 인간. 나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인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 자족하거나 남들이 믿는 게 당연하게 따라 믿는 사람은 이 당연하다는 믿음과 믿는 사람과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즉 높은 가격을 매겨도 불평하지 않는 명품 인간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뒤흔들어야 합니다. 변화가 왔을 때 남들처럼 와르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태풍처럼 격변하는 시대에 태어난 우리 역시 새가 둥지를 찢듯이 스스로 단련해야 하고 그만큼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본질은 치킨 박스가 아니라 닭이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음식을 전단지 콜이라는 기존 상식을 뒤집었죠. 역발상을 또 다른 예는 365 우유 안부 캠페인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우유를 통해 안부를 묻는 이 캠페인은 교회와 배달의 민족이 함께 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우유 배달을 부탁하면 배달의 민족에서 우유 배달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를 가져가시나 안 가져가시나 확인을 하면서 만약 안 가져가셔서 우유가 쌓여 있다면 인근 교회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바로 담당하는 목사님이 어르신을 찾아가서 보살펴 드리는 건데요. 이 우유는 단순한 장치일 뿐 마음을 주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유가 쌓여서 찾아가 봤더니 돌아가신 분들을 발견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부수고 또 부숴야 보인다.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 속에 갇혀 삽니다. 벗어나서 살기는 어렵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따라서 현실에 대해 그것을 단정적으로 또는 한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관점을 한정시키고 나의 꿈을 한정시키고 내 생각의 깊이를 한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가두거나 갇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립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고 이는 틀을 깨는 생각과 열린 사고를 해야 합니다. 진보보다 진화하라.
흔히 앞으로 나가는 것만 최고라 여깁니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게 앞으로 나갈 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발전은 입체적인 다각화된 시각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발전을 위해 때로 뒤를 돌아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정리할 필요도 있죠. 쉬어야 할 때도 있고요. 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1등만 최고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고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성과 개연성을 고려한다면 진보만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보는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성이 있습니다. 진화는 입체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관점의 입체화는 모든 것을 유연하게 보게 합니다. 가치가 향하는 목적에 집중하라. 사물을 바라볼 때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치가 오는지, 종종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혼돈합니다. 이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 성공하기 힘든데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모양을 과 같은 본질, 스마트폰의 본질은 anytime, anywhere입니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고 정보를 나누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은 거리적이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졌죠. 거리적이고 공간적 제약이 사라졌죠.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관념 속에서 언제나 떠오르는 브랜드, 떠오르는 상품, 떠오르는 가치. 이것이 구축할 본질적인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착한 생각이 가장 창의적이다. 망하는 사람 또는 망하는 기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교만하고 건방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방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죠. 이 무시는 볼 수 없다라는 말의 뜻이고 맹인 앞을 볼 수 없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점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미국 비즈니스 격언이 있죠. 사람의 품격과 천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끌리는데요. 저런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죠. 좋은 이미지는 기업 제품을 선택하게 합니다. 착한 꿈이 창의적인 기업을 만듭니다. 진심이 담긴 진실이 바탕이 되어 있나? 마케터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입니다. 2부. 관점은 관성 밖의 것을 보는 힘이다. 세상은 더듬이를 세운 자들의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로 관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당연히 여기는 걸 부정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관성을 거스르는 사람들, 세상은 급변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데요. 순간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바로 관성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네요. 멈추어 생각하고 멈추어 관찰해야 합니다. 빠르게 바뀌는 습관의 코드를 읽고 트렌드 변화에 한 발 앞서서 느끼며 무엇이 바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읽어낸 사람들이 시공을 뛰어넘는 문명의 창조자였습니다. 산만했다? 호기심이 많았다. 호기심과 관심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는데요.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됩니다.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 늘 이런 부분에서 관찰을 많이 했죠. 사람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사업에 대한 호기심, 이런 호기심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의 싹을 잘라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라. 지금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관점을 더해서 재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조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는 관점의 전환이죠.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열린 사고의 관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는 어느 순간과 분명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시간이 흐른다고 모두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흐르게 했나가 자신의 미래가 됩니다. 끊임없는 질문은 본질에 접근하는 힘입니다.
본질의 핵심을 파고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 관련 서적을 읽는 것, 이 모든 게 본질과 그것이 가리키는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외부에 보이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브랜드에 가지는 고유 이미지가 곧 브랜드의 본질입니다. 브랜드는 본질적 가치가 매우 강한 자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오랫도록 각인된 브랜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날개를 가진 셈입니다. 자신만의 정의를 가졌는가?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보편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면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세상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재고해야 하고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고 유연한 생각과 상상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미적분해라. 학교를 졸업하고 수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미적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걸 조각으로 맞추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고 큰 걸 쪼개고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체적인 생각입니다. How to work, 제대로 일하는 법. 어디로 향해 나아가나 목표를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은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출퇴근하는 동안 시키는 일을 하며 무사히 하루, 한 주, 한 달을 넘기고 월급을 받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죠. 돈 이전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나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하나의 수단이죠. 우선 일정 수준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 미션, 할 일. 이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지 명시해야 하는데요. 개인 또는 기업 이미지와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 분명하고 명료한 목적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이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할 리스트를 만들면 그 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투두 리스트, 명시된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만든 리스트를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 스스로 검토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How to work입니다. 일련의 순서를 따르면 보다 능률적으로 목표한 바로 갈 수 있는 성공 체계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해체와 조립.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또 다른 생각을 낳죠. 해체와 조립의 반복은 발전과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고 또 새로운 관점은 성공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해체와 조립은 본질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진실을 도출해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이것이 바로 통찰력인데요.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벽에 부딪히면 원점으로 돌아가라. 고정관념이 생각의 흐름을 방해할 때 우리는 모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보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는 건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잠시 관점을 떠나야 합니다. 모든 걸 제로 포인트에 두고 다시 생각하면 특정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 있는 용기, 관점의 유연함부터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어 뒤로 돌아가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죠.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흐름과 균형, 회계와 재무의 차이, 관점의 지배자는 흐름을 느낍니다. 흐름을 살피면 더 많은 실상이 보이고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현실 벽을 피하지 못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어를 뜯어 살펴보면 본질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접두사 com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접두사 com은 함께라는 의미인데요. 이 어원 분석을 통해 반드시 둘 이상의 인격체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단어를 분해해서 살펴보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본질에 가까이 가는 힘이 생깁니다. 가치와 차별성을 만드는 나만의 아이덴티티.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라. 어떤 사람에 대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내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데요. 이 다름을 슬기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특성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과 관련해 다름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만이 현대를 살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다름,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튀김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식당 쇼윈도 앞에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는 곳이라는 단순한 슬로건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 깨끗한 기름이라는 나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3부, 관점을 바꾸면 산타클로스가 보인다. 복잡함을 품은 단순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것, 욕구를 풀어주는 것, 감성을 자극하는 것, 사람들의 손길이 먼저 가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모든 기능을 손바닥 크기의 작은 기기가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내면의 본질적인 걸 충족시켜주고 외형은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하고 심플하죠. 이것이 바로 복잡함을 품은 단순함. 이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출근은 선택사항, 오피스리스 워커.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만 펼쳐놓고 그곳이 사무실인 사무실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사무실 없이 일하는 오피스리스 워커들인데요.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고 미국 마케팅 전문가 해리 백위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피스리스 워커는 첨단 기술과 유목민의 합성어인 디지털 노마드족이나 또는 유비쿼터스와 유비 노마드족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직장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창조적인 21세기형 인간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이런 환경을 위해 이제 노력하는 중이죠. 목적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일하는 것, 일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결과 중심으로 일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워크입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사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따지지 않고 성과가 이제 중심이 되는 사회인데요. 상사의 진정한 업무는 직원들의 분명한 목표를 주고 이 목표에 달성하도록 조언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모으고 걸러주는 생각의 깔때기. 소셜미디어는 일방적인 미디어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이고 소통하는 미디어이고 나누는 미디어입니다. 소셜을 통해 우리는 생각 덩어리를 살피고 생각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의 결로 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생각의 깔때기, 생각의 확성기라고 하는데요. 나만의 생각을 확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사람들 사이에 흐르도록 또는 스미도록 한다는 건 매우 멋진 일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들도록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읽고 말하라. 그리고 지지를 얻어라. 소셜미디어는 말하기 도구가 아닌 읽기의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도구이고 공감을 위한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결을 느끼게 되고 흐름을 간파하게 갖게 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절반은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콘텐츠,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운받고 사들이고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의도와 방향을 초월한 다방향성 미디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읽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자료나 관점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읽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많이 읽고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한 다음에 의견이나 결론을 내려야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9번 듣거나 읽으면 9번 말하려는 경향이 있죠. 많이 말한다고 많은 사람이 동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자체를 토론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동감은 공감이 되고, 공감은 결이 된다. 소셜미디어는 직선이 아닌 그물망 형태 구조죠. 다양한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가치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정보가 어떤 사람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한 줄의 메시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동감을 얻어낼 수 있다면 나와 다르거나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의 힘입니다. 이는 기업 발전과 직결된 문제고 소비자들이 기업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결을 파악하고 나서 그때 말해야 합니다. 이거는 대화할 때도 똑같죠. 끄는 컴퓨터,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컴퓨터,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컴퓨터가 있죠. 배터리가 꺼지면 큰일 납니다. 여유분의 배터리, 여행을 갈 때 여분의 배터리는 꼭 챙겨가죠. 충전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은 끄기 위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 늘 우리 곁에서 실시간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본질입니다. 책으로 배우든 경험으로 배우든 다른 방법을 통해 배우든 우리는 각자 다른 관점을 배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글을 읽은 이유는 사상을 외우려고 읽는 게 아니죠. 그가 가진 삶의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 읽습니다. 다양성의 문과 가능성의 문. 인생이라는 경쟁에서는 많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많은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많은 다양성의 문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관점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건 당연하죠.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 리스워커 또는 디지털 노마드형 인간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사회를 더욱더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책을 쓸 때보다 지금은 더 빨라졌죠. 관점 전 이전 시대, 관점 전이 시대, 관점 이동 시대로 존재하는 시대는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처럼. 나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라. 자신과 위기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재정립하고 자신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관점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자신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현실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위기 순간 다른 기회가 되도록 관점 전환은 보이지 않던 가치가 보이고 극복하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관점을 뒤집으면 실망하고 포기할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는 우리나라의 합격엿을 주는 것처럼 찹쌀떡을 주는 것처럼 이 합격 사과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태풍이 엄청 몰아치는 곳이고 이런 모진 태풍을 이겨내고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사과가 바로 행운의 사과라는 관점을 바꾸어서 성공한 사례이죠. 미국의 우박 사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산타클로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힘.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존재인데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관점 전환을 시도하는 게 보이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산타클로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관점을 전환시켜라. 뒤집어 생각해보게 하라. 심리상담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담을 할 때 관점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군중 속의 깃발, 슬로건. 파레토의 법칙을 혹시 아시나요? 20%의 상위층이 80%의 하위층의 그런 20대 80 법칙으로 80%를 장악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현대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 전쟁터나 다름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깃발을 보며 군사들의 힘을 얻고 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깃발, 바로 슬로건이 필요한데요. 당신이 리더라면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슬로건을 제시할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다른 관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실마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할 만한 의견, 동의 방법, 동의할 만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슬로건, 대중의 마음을 뒤흔드는 깃발. 동감이 모이면 공감이 됩니다. 동감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과 정서가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공감은 하나의 슬로건이 됩니다. 강압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마음속에 깃발을, 슬로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깃발을 꽂을 수 있다면 당신은 리더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동아리가 됩니다. 같은 관심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가 커지면 특정 목적을 위해 움직일 수 있고 때로 이끌어가며 행운도 만납니다. 한두 명의 빅 마우스가 나타나면 그 구성원은 큰 구성원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인지상정과 기상천외, 당연과 깃발 사이. 왠지 인지상정하고 기상천외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보통 누구나 가지는 보통 마음이나 감정이 인지상정이고 기상천외는 생각이나 착상이 보통 사람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하고 기바람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기상천외가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자리하는 인지상정을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어낸 것인데요. 인지상정 흐름 안의 관점의 전환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상천외인데, 예를 들면 우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상천외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이 창조성은 당연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과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바람이 묻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기바람, 스냅 저지먼트,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 아주 작은 차이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역사는 생각의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최초의 주전자는 김 나오는 작은 구멍이 없었거든요. 구멍이 작은 기바람이었습니다. 위험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김이 막 모락모락 나니까 물이 끓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렸고 이제는 물이 끓을 때 삐 하고 소리가 나는 주전자가 생겼죠. 이후에는 무선 전기포트가 생겨서 저절로 알아서 꺼지죠. 이것이 바로 창조 관점에서 보는 작은 기바람입니다. 내면에 떠오르는 작은 아이디어나 작은 생각의 불씨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는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보여줄 이미지부터 결정하라. 어떤 분야든 유명세를 타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이 설정한 상황,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 언론이 보고 싶은 대로 흐름을 형성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주도적인 마케팅이 아닌 끌려가는 듯한 마케팅이 되고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끌려가선 안 되는데요. 이 이슈 권한을 절대로 기자나 관찰자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인이라면 끌려다니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게 해야 되고 항상 주도권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이미지와 만들어낸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각각 소통은 불가능한데요. 결국 제한된 소통을 근거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끌려가듯 만들어진 이미지가 구축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이미지를 만들 때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게 내가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미지를 결정했으며 끊임없이 그 방향대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설사 그게 이미지가 자신의 내면 그대로 모습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것도 다 모두 자기 자신이니 말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관점의 비밀. 물건을 파는 곳이라는 이 의미는 마케팅에서 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자인데 왜 주체가 직원인지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곳으로 일본 유명 백화점 중에 한 곳은 매장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먼저 고객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비자 관점으로 이동할 때 그 기업은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고,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소비자의 필요에 맞아떨어질 때 효과적으로 조화를 만들어 나갈 때 제품은 히트하고 성장합니다. 주어 자리에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힐링이라는 컨셉이네요.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힐링 컨셉트로 한 방송 프로그램, 음악,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니즈가 이제 그렇기 때문인데요. 니즈는 계속 바뀌고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모티브를 전달하면 상품이든 서비스든 성공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문장 특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매장은 고객이 기꺼이 찾아가고 싶은 장소 또는 가면 즐거운 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관점의 전환, 레드오션도 블루오션으로 만드는 것.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의 오류는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나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들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비즈니스는 대박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이제 우리는 자동으로 검색을 하죠. 어느 순간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의 물길이 향하는 곳에 답이 있다. 소비재 시장에서도 남들과 다른 생존 전략을 만들 수 있는데, 역시 이때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루마리 휴지와 티슈에 대한 이 관점인데요. 왠지 티슈는 그 식당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습관 코드가 완전히 새로운 습관 코드로 티슈가 냅킨형으로 습관 코드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 시장에 뛰어들 때는 창조적인 발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습관의 관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습관의 관성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아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습관이 가는 관성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흐름으로 만드는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속하는 게 맞을까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4부와 5부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